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화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괴테의 말입니다. 누구나 매일 최소한 한 번은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시를 읽고 훌륭한 그림을 감상하고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면서 각박한 현실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까지 무뎌지는 것 같죠? 이럴 때 괴테의 표현을 빌리면요. 현실에 얽매인 몸이지만 그래도 매일 한 줄의 좋은 글을 읽으면서 상대방에게 훈훈한 말을 건넬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일 겁니다. 정확함, 빠름, 철저 이런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단어보다는 넉넉함, 큰 숨, 여백 이런 여유로운 표현으로 생활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건선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건선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건선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네. 판을 이루는 발진이 전신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은백색의 인설, 비늘이라고 하는데요. 은백색의 비닐로 덮여 있기도 한 만성이고 염증성인 피부 질환입니다. 네. 이러한 발진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발진이 점점 커지다가 동전 정도, 그보다 더 지나면은 손바닥 크기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건선을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관절염, 크로시병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전신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만성 피부 질환이다가 아니라 이게 좀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만성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자꾸 재발한다는 거죠. 네. 재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유발된 상태에서는 외부 세균 같은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감염으로 자꾸 재발하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세균 감염이라는 다른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습진과 건선은 좀 다른 형태의 피부 질환인데요. 습진 같은 경우에는 표피세포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표피세포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그 방어막이 깨진 상태가 보통 습진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네. 건선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이 네. 표피세포를 이루는 각질층의 분화 속도가 정상세포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6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28일 주기로 세포가 생겨서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각실층이라는 건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 뺏기는 경우가 있죠. 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각실층이라고 합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28일 주기로 이러한 세포들이 생기는데요. 이 건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기가 좀 빨라요. 4일 만에 이 세포가 생기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경우보다 7배 정도 속도로 이 각질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죠. 네. 두꺼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인설, 비늘 같은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토피 있잖아요. 그거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건선과 아토피 같은 경우가 방금 설명드린 어떤 습진성 질환, 습진성 질환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토피인데요. 네. 건선과 아토피의 차이는 습진성 질환의 가려움증은 습진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건조함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 심하죠. 네. 가려움증이 심한데 건선은 가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가렵진 않은가 봐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건선의 경우에는 붉은 반점들이 네. 보이는데 그 홍반을 뜯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점상 출혈이라고 해서 출혈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아우스피츠 징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피부 건조증이나 아니면 습진성 질환과의 어떤 차이점이죠. 건선과 뭐 좀 혼돈될 수 있는 다른 피부 질환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건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건선의 특징은 증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홍반, 인설, 아우스피츠 징후, 쾌분 현상으로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데요. 네네. 홍반은 붉은색 반점이죠. 네. 붉은색 반점이 비교적 경계가 뚜렷합니다. 뚜렷하고 구진이나 판상의 형태를 띠는데요. 네네. 작은 것을 구진이라고 하고 좀 큰 것을 판상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인설, 비늘 같은 것이 덮이는 특징이 지어지는데요. 네네. 이 비닐, 인설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세포가 빠르게 증식한다고 앞서 설명드린 듯이 네. 빠르게 이렇게 증식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면역 T 보조세포인데요. 네네. 이 면역 T 보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을 배출하게 되는 네네. 거죠. 분비하게 되면서 이런 물질들이 피부의 각질세포의 증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는데 병변부의 인설을 제거하게 되면은 점상 출혈이 보인다고 했죠? 네. 이것을 아우스피츠 징후라고 합니다. 네. 건선에서 보이는 특이한 증상이죠. 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증상이 특이한 증상이 쾌분화 증상인데 네네. 이 쾌분화 징후는 건선이 발생되지 않은 네. 피부라도 만약에 물리적 자극을 받게 돼서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지 않고 그냥 자극만 받던 상태만 되더라도 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선 환자가 자꾸 가려워서 혹은 어떤 생활 중에 네. 피부가 이렇게 자극되는 부위에 그쪽으로 건선이 발생될 수 있는 증상, 이걸 쾌분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쾌분화 현상은 건선에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데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중증임을 의미하죠.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자극을 받으면 그 자리에 건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관절 부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 부위가 닿죠. 그러니까 네. 엉덩이,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의복이 쪼이는 부위, 여기에 건선이 자주 생기는 것이 이제 쾌분화 현상의 일조입니다.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고 네. 좀 스스로 보시더라도 좀 약간 이제 뭐 비늘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심미적으로도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건선은 왜 그럼 생기는 건가요? 건선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 건선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 하에 개인의 생활과
환경적 요인이 유발인자로 작용한 상태에서 네.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네, 다시 네. 말해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면역학적 문제와 다른 생활 환경적 문제가 겹쳐져야지 이 건선이 생긴다. 네. 이런 질환을 네. 다인성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건선의 가족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선 환자의 10명 중에 4명이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건선 환자가 있다 이러면은 조기 건선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보고를 반대로 한번 보면요. 10분 중에 6분은 가족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이 환경적 요인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의 외상, 물리적 자극, 아까 말한 쾌분화 현상을 일으키는 물리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편도선염, 인후염 같은 어떤 감염증, 그리고 모든 피부 질환의 원인이죠. 네. 심한 정신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흡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독한 약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이제 정신과약이나 일부 고혈압약, 그리고 항말라리아제, 일부 감기약이나 무좀약 등이 건선 발생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환절기나 이제 자외선량이 감소하는 가을과 겨울에 건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잘 피하면은 건선을 막거나 발생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건선이 잘 생기는 신체 부위가 따로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피부 자극이 네. 자주 받는 부위, 네. 이 부위에 건선이 잘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선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처음에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많이 생겼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 부위의 특징은 우리 몸에서 피부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죠. 우리가 머리를 하루에도 수번 매만지죠. 네.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고요.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 부위에도 피부 자극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위들이 이제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고요. 네. 이 건선이 머리에 오는 경우에는 비듬이 많은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피부 외에도 건선은 뭐 손발바닥, 성기, 정강이 부위, 손톱, 발톱 등에도 흔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건선 환자가 만약에 손발바닥이나 손톱, 발톱, 뭐 그 중에서도 특히 발바닥이나 발톱에 이런 건선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톱 무좀 이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비슷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유의하게 감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건선에도 여러 종류들이 또 있나요? 네. 건선의 종류는 우선은 대표적인 것이 보통 건선, 네. 판상 건선이라고 불리는 건선이 있습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네. 건선 환자, 전체 건선 환자의 80에서 90%, 그러니까 건선 환자가 왔으면 그 중에 한 8분이 이 보통 건선에 해당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경계가 분명한 붉은색의 피부 발진, 홍반이 각질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건선의 정의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건선입니다. 붉은색의 작은 구진이 초발진으로 나타나서 이제 점점 커지는데요. 인접한 다른 구진이랑 합쳐지면서 동전 크기로 커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큰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의 모양에 따라서 커지는 모양에 따라서 환상건선, 화폐상건선, 지도상건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네. 이 크기가 5cm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화폐상건선 이라고 화폐상. 네. 부르고요.
5cm 이상은 대판상건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이제 판상이라는 뜻은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죠. 평평한 건선의 일종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네. 발진은 신체 어디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발생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전신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띠는데요. 네. 특징은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다른 형태의 건선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다음 많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물방울량 건선입니다. 물방울량 건선,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네. 전신에 다발적으로 생기는 건선인데요. 이 건선은 보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데 아, 네. 나타나는 증상이랑 다르게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보통은 연쇄상 구균의 감염 같은 어떤 상기도 염증, 그러니까 심한 세균성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건선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럴 경우에 자꾸 붉은 물방울 형태의 발진이 급성으로 몸통이나 사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런 치료를 안 하더라도 수개월 후에 저절로 소실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이거 저절로 소실되는 건선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너무 마음 놓고 있다가 이 건선이 판상건선으로 네. 변할 수도 있으니까 건선 치료에 있어서는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외에는 농포성 건선이 있는데 국소성과 전신성으로 나뉩니다. 네. 말 그대로 전신성 농포성 건선은 전신에 발생하는 거고요. 국소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제 이거보다 이제 좀 심한 형태, 아주 심한 형태의 건선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홍피성 건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홍피성 건선은 말 그대로 피부가 붉게 보여요. 홍피.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전신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피부 전체에 홍반이 넓게 발생하고 얇은 인설들, 그러니까 네. 비닐들이 생기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홍발성 발적과 낙설, 가려움증이나 통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체표면의 75% 이상을 침범하는 염증성 형태의 건선입니다. 네. 심할 경우는 이제 목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요해야 되는 증상이고요. 이 홍픽성 건선이 심해질 경우에는 전신 피부의 각질이 벗겨지는 건선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선을 박탈성 건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건선은 왜 생기느냐? 네. 보통 건선을 치료할 때 네. 좀 빨리 치료하고자 피부 자극을 좀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국소 치료를 하거나 네. 또 이제 자외선 치료 같은 걸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너무 강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중단할 때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종류들의 건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판상건선을 앓다가 물방울량 건선을 앓거나 이런 식으로 뭐 추가가 된다든지 변화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나요? 네, 서로 전변이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상건선, 보통건선이 가장 많은 형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물방울량 건선은 특이한 조건 하에 생깁니다. 그 상기도 감염부에 생기는 경우가 네네. 많기 때문에 물방울량 건선이 판상건선으로 변화되고 이 판상건선을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은 농이 차는 네. 농포성 건선이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네. 너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돼서 치료가 잘못된 경우 만성적으로 재발하게 됐을 경우에 아주 심할 경우에 홍피성 건선이나 아니면은 박탈성 건선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홍피성 건선이랑 박탈성 건선도 전체 건선 환자의 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적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까지 네. 위협받는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잘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선은 처음에 제가 이제 정의를 말씀드릴 때 만성, 네. 재발성, 네. 재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건선은 경과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물방울이랑 건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과가 양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네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농포성 건선과 홍피성 건선은 예후가 나쁘죠.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급성이나 아급성인 건선, 네. 그리고 이제 소화기에 생긴 건선은 그렇지 않은 건선보다 예후가 나쁠 수가 있어요. 네. 또 유전성인 건선은 네. 유전적이지 않은 건선보다 예후가 나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적 요인만으로 생긴 건선보다 만약에 건선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 예후가 더 나쁘죠. 그리고 부위별로도 예후가 다릅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 네. 그리고 이제 손톱, 발톱에 건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런 건선은 몸에 난 건선보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 건선은 이렇듯이 이제 부위에 따라서도, 그리고 건선이 만성이냐, 급성이냐, 아니면은 유전적인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과 중에 악화, 호전도 반복하고 그 양상도 다른데요. 네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건선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호전 기간. 네. 그러니까 질병이 호전되었을 때 그 기간을 길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병이 활동을 할 때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병의 호전 기간이 장기간 네.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부의 상처나 자극을 피하고 원인이 되는 어떤 상기도염의 감염 등을 좀 피하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스테로이드제 같은 전신투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 실제로 건선을 치료하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건선을 드러난 증상은 피부에 드러났지만 역시 몸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한약을 먼저 사용을 하는데요. 건선은 크게 열증, 어혈, 허혈 등으로 나눠서 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의 상태를 보고 변증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처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임상에서 한의원에 오는 건선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이미 양방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이 고생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어혈제를 적절히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도 뭐 치료 과정 중에 증상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방의 내용은 수시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역 약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침은 이제 한약지제를 추출해서 환부나 어떤 경락의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결합한 시술인데요. 건선의 시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우선은 건선 환부에 직접 시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혈 순환을 돕기 위해서 전신에 시술하는 약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도 약침과 같은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환부에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아시얼요법과 원거리에 시술하는 12경락을 조절하는 경락침으로 나눠 시술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침 시술을 위해서는 어떤 진정과 소염의 효능이 있는 혈자리들을 잡고 네. 환자의 어떤 지금 상태, 변증 상태와 맞춰서 혈자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건선은 이외에도 외용제, 겉에 이제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용제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한약에서도 우수한 외용제가 많은데요. 어떤 각질의 탈락을 유도하면서 각질층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진정, 소염,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선별해서 만든 어떤 한방 외용 연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형태로 만든 외용 연고를 건선 환부에 도포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광선요법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선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여름에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햇빛 때문에 자외선 때문입니다. 아, 네. 자외선을 쏘이면은 건선이 좋아지더라. 네.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광선 치료 역시 건선이 생긴 부위에 자외선을 쏘여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돕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제 광선요법은 다른 치료를 하면서 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건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방과 한방이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요? 치료 방법보다는 네. 치료 방법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치료 방법에 의해서 환자가 호전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네. 양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네. 스테로이드 같은 강한 양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2주나 4주 정도 지나면은 병변이 점점 얇아지면서 네.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약 치료에는 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한약을 치료하고 면역약침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초기에 기존 병변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좀 치료하다가 좀 당황을 할 것 같아요. 네,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작았던 건선이 점점 커지면서 옅어지면서 없어져요. 굉장히 진했던 건선이 점점 커지면서 옅어지면서 없어지는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한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선을 치료했을 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인데요. 이것이 아마 양방과 한방의 치료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게 뭐 더 좋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방적으로? 우선은 대증 치료와 이제 근본 치료의 어떤 차이인데요. 피부에 드러난 증상을 억제하다 보면은 우선 양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드러난 불편함을 억제하는데 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요. 저희 한방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빼낸다는, 끌어내서 없앤다는 느낌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선 같은 경우에는 또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평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선 환자분들이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건선이 만성적인 피부질환, 다른 만성적인 피부질환과 다르게 네. 지켜야 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지켜야 될 게 없어요. 그런가요? 네. 다만 피부가 굉장히 네. 건조합니다. 그래서 보습제 사용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보습제 사용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자주 발라야 되거든요. 네네. 자주 바르다 보니까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화학 성분이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는 100% 천연 성분으로 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 네. 이거 하나 외에는 없고, 특이하게 이제 음식 금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 외에는 특이한 음식 금기가 없고, 오히려 이 건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잘 먹어야지 이 건선의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좀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생활 습관도 따로 관리할 게 없고 또 잘 낫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네. 좀 이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튼튼해져야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건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의학적 치료가 더 어떤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특이한 게
뭐 잘 먹어야 난다. 보통 다른 습진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떤 돼지고기 아니면은 뭐 아라키돈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있어요. 네네. 붉은색 고기나 낙농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습진성 염증이 더 왕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건선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드러기 어떤 알레르기만 없다면은 네. 그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만 없다면은 오히려 그런 식품들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유지할 경우에 더 잘 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네. 건선이 실제로 치료가 완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아닙니다. 건선은 난치성이긴 하지만 네네. 자신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으면은 치료 당시 100%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완치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후에 생활 관리를 잘 하면은 재발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성실하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건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네. 참외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참외는 찬성질의 과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뜨끈뜨끈해진 몸을 식혀주고 심한 갈증 해소에 좋은데요. 네. 수분이 많은 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과도한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성 변비의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과일이죠. 참외는 유독 다른 과일에 비해 껍질을 많이 깎아내거나 씨를 아예 버리고 먹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씨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칼륨, 엽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여름철 피부 회복에 좋고 네. 혈압과 혈당을 낮춰서 성인병 예방,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아내고 씨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참외를 먹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참외는 수박과 비슷하게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에도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과일입니다. 네. 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상시 음식을 좀 짜게 먹는 분들은 참외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외는 엽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네. 엽산은 임산부와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예방하고 어떤 태양의 성장을 원활한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네. 임산부들이 임신 전부터 자주 참외를 섭취하면은 빈혈이나 어떤 태아의 기형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참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좋으냐?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아. 참외는 성질이 찬 과일이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칼륨이 과다 섭취가 돼서 신장 기능을 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외가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또 찬 성질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해서 네. 네, 잘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참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나이는 59세고요. 네. 키는 155고요. 몸무게는 160kg. 네. 아, 60kg.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부분이 불편하시죠? 아, 저는 뭐랄까, 머리에서요. 네. 머리에서 2017년 5월 달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삑! 이런 소리가 크게 났다가 작게 났다가 또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머리에서 난다고요? 예, 머릿속에서요. 귀에서 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들려요.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아니라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예, 예, 예. 소리가 언제 나시나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밤이고 나지고 뭐 그냥 나는데 계속 날 때도 있고. 머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요? 예.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대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죠? 아니요, 그래도 소리가 나요. 지금도 그래요? 나고 있어요. 혹시 TV나 라디오 예. 좋아하시는 노래 들을 때도 소리가 나나요?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주위가 시끄러울 때는 네. 제가 감지를 못해. 소리는 나는데 이렇게 제가 느끼지는 들리지가 못한다는 않으니까요. 말씀이죠? 소리는 네. 계속 나고 지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예전에 지금 현재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은 있나요? 아, 지금은 현재 없고요. 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아보고 검사도 해보고 네. 또 한의원 다니면서 한약 한 5개월 정도 먹고 침도 지금 현재 맞고 있거든요. 아, 치료를 오래 하셨네요? 별 진전이 없어요. 아, 전혀 진전이 없나요? 예, 그냥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뭐 크게 아프셨다거나 아니면 뭐 한 20년 정도 됐나? 네. 그때 왼쪽 귀를 한번 수술한 적 있어요. 20년 전에요? 예, 예, 중이염인가 그걸로인가 아무튼 수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머리에서 소리 나는 거는 지금 한 2년 되신 거죠? 예, 2017년 5월부터인데 2017년. 한의원에서는 4명이라고 하고요. 네. 병원에 가면 2명이라고 하고 그러던데요. 그때 뭐 그 당시에 2017년 5월에 뭐 특별하게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아프셨다거나 어떤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보통은 이제 병원 가셨을 때 그러면은 혹시 이명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청력 검사도 했는데 청력이 뭐 떨어져서 네. 하고 약도 먹어봐도 효과가 없어요. 약 어떤 약을 드셨는데요?
그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먹었어요. 네, 이명에 대한 약이요? 예, 예. 그러고 저기 한의원에서는 그 뇌명만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네네네. 그 의학 박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약을 한 5개월 정도 먹었는데 네, 그래도 큰. 거기서는 뭐 네. 거기서 먹어서도 별 이렇게 뭐 차도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맞고 계시는 거고요. 예, 지금 침을 맞고 있어요. 침을 맞을 때는 어떻게 좀 소리가 좀 없어집니까? 맞고 있는 동안에는? 아니 맞아도 침을 맞는다고 해서 우선한 게 아니고 이게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가 네. 크게 났다 적게 났다 그냥 이래요. 그냥. 크게 났다, 적게 났다? 예, 예, 안 날 때도 있고요. 안 날 때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증상이 이게 내가 좀 좋아졌구나,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구나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은 좋아지는 걸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글쎄 그 좋아졌다고 느낄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다음 저도 이제 막 들어보거든요.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나나 이럴. 근데 뭐 어떤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전에는 치료를 네. 받기 전에는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 게 매일 지속이 되다가 치료를 받았더니 혹은 이제 약을 먹었더니 예. 그런 소리가 하루에 3번 나더라. 그리고 그런 날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나더라.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안타깝네요. 예, 약을 먹는다거나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소리가 네. 난다거나 이렇게. 아니 전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직접 상담자님을 얼굴을 보고 진맥을 잡으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정보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이명 자체가요, 이명 자체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돌발성 이명 자체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처음에 나타났을 때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만성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만성화되면 이명 자체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꾸준하게 치료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명이 호전되는 어떤 치료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명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을 잡는 게 먼저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있어서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이명이 언제 안 울리면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명이 한번 나타나면은 뭐 1시간 정도 지속되던 게 30분 정도로 감소되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로 봤을 때 이명이 있는 날이 7일 중에 뭐 6일이나 5일로 줄어들면 좋아지는 건지 우선은 기준을 정해 보시고요. 이 이명 치료에 있어서 뇌명이든 이명이든 어떤 이름이 불려지든 간에 이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이랑 어깨의 순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과 어깨의 순환이 좋아지는 치료는 뭐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침 치료가 됐든지 물리 치료가 됐든지 아니면은 찜질이 됐든지 간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목과 어깨 치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치료들을 하나씩 귀에 대한 치료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 보시는 거죠. 자신한테 맞는 거를. 이게 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것이 병 치료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것도 받아보고 조금 받아보다가 효과 없는 것 같아 또 다른 거 받아보고 다른 거 받아보다 효과 없어서 또 다른 거 받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니까요. 어차피 이게 만성적인 경과를 가는 병이다라는 걸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이 좋아지는 건지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아, 예. 중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목과 어깨. 목과 어깨의 부분은 무조건 예.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 대한 거기에 대한 치료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어서 나가셔야 되고요. 네, 전체적인 건강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예. 궁금하신 것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8774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타구니하고 허벅지에 건선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낫지 않아서 고생입니다. 연고를 바르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한 방으로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부위에 따른 건선이 네네. 경과가 좋은 부위가 있고 안 좋은 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타구니 건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건선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 네. 아, 이 부위는 사타구니 건선에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그렇죠. 빗 쏘일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빗 쏘일 네네네. 일도 별로 없고 이 사타구니 건선은 경과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환경상 그렇습니다. 네. 환경상 그렇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실 때 잠깐 좋아졌다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많은 부위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건선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가 자꾸 접촉하는 부위, 네. 빛을 못 받는 부위, 그리고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타구니는 참 건선이 오래 재발되기 좋은 부위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건선 강의에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건선이 올바른 치료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치료 당시 100%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용기도 잃지 마시고 희망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시면은 건선이 낫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그 건선 같은 경우에 뭐 피부든 아니면 다른 뭐 물체든 접촉을 좀 많이 하면 이게 좀 건선이 좀 심해진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 정말 뭐 친한 친구 중에 물을 닿으면 네. 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비늘 같은 것도 있고 홍점 같은 것들도 생기고 이것도 건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뭐 그렇게 방금 말씀만 하셔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 알레르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부적 자극 물 닿으면은 나타난다. 네. 그럼 어떻게 씻죠, 그분은? 그래서 이게 뭐 특히나 좀 아이를 키우는 친구라 자주 씻기고 뭐 설거지하면 꼭 반드시 생기고 치료한 뒤에 또 생기고 이렇게 점점 또 부위도 커지더라고요. 아, 그것만으로는 이게 건선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손 부위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건 가장 또 흔한 또 질환 중에 하나가 한포진이라는 습진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냥 주부 습진 같은 그냥 일반 습진일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아이를 키우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물 닿으면 심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한포진이 아닐까 한포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그러면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한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주변에 이거 네.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네, 한번 다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